실제로 일어나는 잠행작전은 상황이 약간 복잡해질 때 발생합니다. 왜 그냥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은 제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의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사온 식료품 2봉지를 들고 부엌 문에 서 있을 때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의붓딸. 미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은 제가 점점 싫어하게 된 자기만족의 리듬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내 서유는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패션 부티크에서 가져온 원단 견본과 청구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3년 동안 자금을 지원했지만 깨진 파이프처럼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쳐다보고 그러다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잖아. 서윤이 와인잔을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네가 없으면 더 나을 거야. 식료품 봉지가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과가 우리 집 나무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제가 2년 전 여름에 서윤이 소음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직접 설치했던 바로 그 바닥. 우유가 제가 지난 봄에 칠했던 찬장에 튀었습니다. 그들 둘 다 청소를 돕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3살의 박지훈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에서부터 일군 작지만 수익성 있는 컴퓨터 수리 사업인 지훈테크 솔루션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고장난 노트북,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 손상된 파일. 저는 고장난 것을 고치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 부엌에 서서 8년 동안 함께한 제 아내와 제가 9살 때부터 키운 그녀의 의붓딸을 쳐다보면서 저는 어떤 것들은 너무 고장나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 제가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내가 이 집값을 냈어. 나는 내 사립학교 학비를 냈어, 미나야. 나는 내 패션 부티크에 자금을 지원했어, 서윤아. 그리고 이게 내가 받는 대가야. 미나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똑 닮은 녹색 눈에는 10대만이 할 수 있는 피상적인 잔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제발, 아빠. 당신이 영웅인 것처럼 굴지 마. 너는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야. 돈 내는 가구처럼. 서윤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 날카롭고 쓴 웃음. 깨진 유리처럼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 말이 틀리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위해 네가 필요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지? 저는 그들 둘 다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부양하고 보호했던 두 사람.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은 나중에 올 것이었습니다. 단지 침묵이었습니다. 폭풍 전 모든 새들이 노래를 멈추는 순간처럼. 내가 사라지기를 원해? 제가 물었습니다. 맙소사, 네, 미나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엄마와 내가 항상 우울한 내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여기서 실제로 즐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우울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생각에 잠겨 있어. 서윤이 와인 잔을 채우며 덧붙였다. 항상 서성거리면서 우리가 즐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몇 년 전에 이미 끝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 말들은 저를 더 아프게 했어야 했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것을 위해 싸우고 싶을 만큼 절망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지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뼛속까지 피곤하고 무너질 것 같은 종류의 피곤함. 저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저축해서 산 화강암 조리대를 보았고 서윤이 고집했던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을 보았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저는 항상 서윤과 미나로부터 약간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포토샵으로 저를 추가한 것처럼요.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 둘 다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알았어, 뭐라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알았어, 사라져 줄게. 저는 몸을 돌려 부엌을 나갔고 바닥에 흩어진 식료품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제 뒤에서 저는 미나가 드디어 라고 말하는 소리와 서윤의 웃음소리가 저를 계단까지 따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침실, 제 침실. 왜냐하면 서윤은 지난 6개월 동안 거실에서 잤기 때문에 저는 출장에 사용하는 더플백을 꺼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제 기술 사업을 시작하기 전 국정원에서 일했던 시절에 짐을 가볍게 싸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 하나의 가방, 필수품,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옷,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침실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 약 300만 원. 서윤은 제 여권에 대해 몰랐습니다. 국정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허가받고 등록된 글록 19.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결혼 반지. 저는 금반지를 빛에 비춰보며 서윤이 제 손가락에 그것을 끼워준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평생 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그녀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에 놓았습니다. 제가 더플백을 잠글 때 저는 아래층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통풍구를 통해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떠날 거라고 생각해? 미나가 물었습니다. 에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냥 화가 난 거야. 내일 아침이면 돌아와서 사과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거야. 맙소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를 좋아하는 척하는 것에 지쳤어. 나도 그래, 자기야. 나도 그래.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샴페인 병을 따고 있었고 미나는 제가 바닥에 남겨둔 난장판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해한 남성성이나 드라마 퀸에 대한 캡션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릴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갈 때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가? 서윤이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날씨에 대해 묻는 것처럼 지루해 보였습니다. 나는 가,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원했던 대로. 저는 문을 닫으면서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인내심 있는 지훈, 조용한 지훈, 청구서를 지불하고 와이파이를 고치고 서윤이 핸드백에 30만 원을 쓰거나 미나가 6개월 만에 두 번째로 차를 긁었을 때 결코 불평하지 않는 남자.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결코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들의 개인 비서가 되기 전에 저였습니다. 저는 증인 보호 전문 국정원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법, 새로운 신원을 만드는 법, 디지털 세상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이사하는 것을 돕고 증인을 숨기고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도망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대 생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사람이 단지 끈을 당기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 가족 전체의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제 포드 F150을 몰고 집을 떠날 때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차, 저는 정신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제 참전용사 대출로 구입했고 제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있었고 서윤은 나중에 아내로서 추가되었지만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두 대의 차, 서윤의 BMW와 미나의 혼다는 모두 제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둘 다 제가 주 대출자였습니다. 서윤의 패션 부티크는 제가 보증하고 우리 집을 담보로 한 사업 신용 한도에서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미나의 대학 등록금, 여학생 회비, 그녀의 신용카드는 모두 제가 통제하는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요가 수업, 와인클럽 멤버십, 월간 스파 트리트먼트는 모두 제가 지불하는 카드로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 전체를 만들었고 저는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외의 한 트럭 정류장에서 저는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되는 것의 좋은 점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밀번호, 계좌번호,
자동 결제 일정,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디지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제가 컴퓨터가 느려질 때마다 그녀를 위해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몇 년 동안 조용히 우리 재정을 추적하고 제 사업이 그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녀가 돈을 물쓰듯 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패션 부티크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서유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녀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공이 코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일주일에 3개 정도의 물건만 팔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대학 비용은 올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여학생 회비, 봄 방학 여행, 그리고 카다시안 가족도 부러워할 만한 쇼핑 습관까지. 그녀는 직업을 가진 적도, 어떤 것에 대해 스스로 지불한 적도, 심지어 장부를 맞추는 법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둘 다 제 현실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깨울 때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신용카드 계좌, 자동 결제. 제가 모든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기술에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움 없이는 아이폰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공동 계좌에서 제 사업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제 돈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서윤과 미나를 승인된 사용자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서윤의 패션 부티크 임대료, 미나의 여학생회 회비,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던 수십 개의 다른 월간 비용에 대한 자동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제가 끝났을 때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모텔에 체크인하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들이 조심스럽게 만든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은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 휴대폰은 문자로 계속 울렸지만 저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 없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17개의 부재중 전화와 43개의 문자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는 서윤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인 오전 6시경에 시작되었고 문자 메시지는 짜증에서 혼란, 그리고 공황으로의 명확한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 오전 6시 15분. 어디야? 미나 학교 데려다 줘야 해. 서윤, 오전 6시 47분. 지훈아, 이건 재미없어. 나중에 전화해. 서윤, 오전 7시 23분. 스타벅스에서 내 카드가 거절됐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서윤, 오전 8시 15분. 가게 임대료가 거절됐어. 은행에 전화해서 고쳐. 미나, 오전 9시 2분. 아빠, 어디 계세요? 제 여학생의 회비가 반환되었고 그들이 저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서윤, 오전 10시 30분. 지훈아, 네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없어. 집에 와서 우리 계좌에 네가 한 짓을 고쳐. 서윤, 오전 11시 15분. 제발 전화해줘. 무서워. 저는 답장 없이 모든 것을 삭제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무료 커피와 낡은 도넛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거기에 앉아 제가 만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저는 소리를 꺼두었습니다. 몇 분마다 화면은 서윤이나 미나로부터 온 또 다른 전화로 밝아졌습니다. 보로고로둑 정호경. 저는 그들의 집을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의 BMW는 진입로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견인되었을 것입니다. 결제일은 어제였고 자동 결제가 취소되고 그녀의 카드가 잠겼기 때문에 그녀는 지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나의 혼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앞 유리창에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95긴 아마도 보험 취소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길끝에서 지켜보는 동안 전력회사 트럭이 멈췄습니다. 2명의 작업자가 내려와서 전기 계량기가 있는 집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 전기를 끊도록 예약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전기 계정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 잠옷을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력회사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클립보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서명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으로 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정과 큰 보증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돈.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화면에 서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받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카드는 작동하지 않고 가게의 결제는 반환되었고 그들은 우리 집 전기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 신분 도용이 있었나 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은 조용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 말은 내가 내 모든 계정에서 내 접근 권한을 삭제했다는 거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차들은 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했어. 내 패션 부티크는 내 사업 신용 한도에서 자금을 조달했어. 내가 너를 위해 삶을 만들었어, 서윤아.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되찾고 있어.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습니다. 사실 나는 할 수 있어.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 너는 집 등기부등본에 없어. 너는 어떤 대출에도 주 대출자가 아니야. 너는 내 계정에서 승인된 사용자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어. 이건 우리 공동의 삶이야.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와 공유하고 있던 내 삶이야. 차이가 있어. 이제 저는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를 감동시켰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깨달은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집에 와.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어젯밤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 미안해. 우리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진심이었어. 너는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는 사라졌어. 문제는 내가 사라졌을 때, 나는 실제로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거야. 어디야? 나는 가고 있어, 서윤아. 네가 원했던 대로. 저는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껐습니다. 다음 3일 동안 저는 그들의 세상이 멀리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도시 반대편의 가구가 완비된 작은 아파트를 빌렸고 첫 달 보증금으로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고 침실 하나. 기본적인 가구였지만 조용하고 깨끗했고 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제 청구서를 지불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서서히 파괴하는 삶에서 행복한 척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통해 상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서윤의 패션 부티크는 두 번째 임대료 연체 후 집주인에 의해 잠겼습니다. 미나는 회비를 내지 않아 여학생회에서 정학당했습니다. 집의 전기는 서윤이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끊겼습니다. 서윤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없어진 제 사업은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장비와 마케팅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경험이 필요한 대학생인 지훈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지훈이 그가 수리하던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며 목요일 아침에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사장님 전화가 계속 울려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날 아침에 다시 켠 전화기를 흘끗 보았습니다. 서윤으로부터 2개의 부재중 전화, 미나로부터 몇 통.
심지어 플로리다에 있는 서윤의 어머니로부터도 한 통. 단지 복잡한 가족 문제일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없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 나이 때에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미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결과에 직면했다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경 서윤이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평소 완벽한 머리카락은 기름지고 지저분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2일 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화장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BMW는 사라졌고 렌터카처럼 보이는 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문을 들어서면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훈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뒷방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가져, 지훈. 내 책상에 $20 있어. 옆집 샌드위치 가게에서 뭐 좀 사 먹어. 그는 2번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똑똑한 아이.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서유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패배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그들이 내 차를 가져갔어. 전기가 끊겼어. 미나는 이번 달 집세를 낼 수 없어서 기숙사에서 집으로 이사해야 해. 내 가게는 잠겼고 3개월치 임대료를 지불할 때까지 재고를 꺼낼 수 없어. 안 됐네. 제가 일하던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나 좀 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동안 5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미안해. 그날 밤 우리가 한 말은 잔인하고 어리석었고 우리는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는 단지 좌절했을 뿐이야. 너는 미나가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지 알잖아. 그리고 나는 부티크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고 우리는 너에게 화풀이를 했어. 그래. 아니, 내 말은 그녀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단지 내가 집에 와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야.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 서윤아. 이건 네가 원했던 거야. 너는 내가 떠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는 떠났어. 너는 내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 했어. 글쎄, 여기 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사람들이 왜 우리 집 전기가 끊겼는지, 왜 내 차가 견인되었는지, 왜 미나가 여학생회를 떠나야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8년 동안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어떤지 몰라.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진정한 이해가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멈춘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차이가 있어. 너는 우리를 벌주고 있어. 아니, 서윤아. 나는 네가 내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있어. 너는 나를 무가치한 것처럼 대하기로 선택했어. 너는 나에게 사라지라고 말하기로 선택했어. 너는 내가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었을 생활 방식을 만들기로 선택했어. 나는 더 이상 너를 현실로부터 보호하지 않아.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자신의 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뭘 원해? 돈? 사과? 네가 집에 와서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가지를 이해하기를 원해. 나는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야. 나는 충분히 참았기 때문에 떠난 거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되는 것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재정적 합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인 척하는 것에, 그건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어.
그녀가 반박했다.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이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같은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마지막 때가 언제였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짜증내는 대신 내가 문을 들어서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지?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2주 후 서윤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습니다. 저는 서윤과 미나로부터 온 전화를 며칠 동안 무시했지만 마가렛은 항상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가족 중에서 저를 단지 걸어 다니는 지갑 이상으로 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서윤과 미나가 너무 걱정돼. 그들은 울면서 전화해서 네가 그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었다고 말해. 그건 내가 아는 남자와는 달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잔인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단지 기본적인 사실만요. 서윤과 제가 헤어졌고 제가 그녀의 제 계정 접근 권한을 취소했으며 그 때문에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오, 지우나 마가렛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해. 나는 내 딸을 알아. 그리고 그녀가 어렵고 요구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그녀를 더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내가 이혼한 후 나는 내가 과잉 보상했다고 생각해.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기대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마가렛. 아마도 아니겠지만 나는 여전히 미안해. 너는 그들에게 잘해줬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너희 둘이 화해할 가능성은 없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어. 알아. 하지만 지훈아, 너와 서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너를 쓰라리게 만들지 마.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들의 실수가 그것을 바꾸게 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아파트에 앉아 마가렛이 한 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라리게 되고 있었을까요? 제가 서윤과 미나를 원한 때문에 벌 주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다음 날 지훈이 대학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몇몇 여자들이 사장님 의붓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부자 의붓아버지가 마침내 그녀가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끊었다고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검사하던 마더보드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어? 그들 중 한 명이 미나가 몇 달 동안 사장님을 조종해서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자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당신을 ATM 기계와 걸어 다니는 지갑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 떠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옹호하기에는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손에 든 드라이버가 제 소나귀에서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당신이 통제적이고 모든 돈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어떤 독립성도 주지 않았다고 모두에게 말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올 셈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들을 부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학대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훈.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정원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거짓말로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범죄자들을 추적해야 했을 때처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전기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어딘가에서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나 친구들에게서 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현관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문을 통해 그들이 가구 중 일부를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한 차가 진입로로 들어왔습니다. 키 크고 잘 차려입은 벤츠를 운전하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어떤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났다고 언급했던 변호사 박준수. 그는 이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제가 우리 2주년 기념일에 그녀에게 사준 드레스를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저에게 미소 짓지 않았던 방식으로 준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약 20분 동안 거기에 앉아 그들이 와인을 마시고 웃는 것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서윤은 몸을 숙여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저에게 사라지라고 말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돈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만약 서윤이 역사를 다시 쓰고 저를 악당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 그녀가 사람들에게 제가 통제적이고 해롭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 그녀가 우리가 이혼하기도 전에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선택들에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불륜을 이유로 한 유책 이혼이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그것은 서윤이 부양비와 재산 분할에 대한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준수의 차가 집에 주차된 사진,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구매를 보여주는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기록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녀의 패션 부티크에서 아니면 그녀가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한 자금을 찾기 위해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던 카페에서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3명의 잠재적인 투자자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계획했던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면은 이틀 후 미나의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녀의 가족을 버린 교활한 의붓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모으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고 자신이 재정적 학대의 희생자이며 유해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금 페이지는 억울한 10대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절한 사람들로부터 거의 3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저는 고펀드미 페이지의 스크린샷과 함께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녀에게 지불한 모든 학비, 모든 자동차 할부금, 모든 신용카드 청구서의 사본을 인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대학 캠퍼스로 운전해 갔습니다. 저는 학생회관에서 미나를 발견했고 그녀의 친구들 한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펀드미 자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나는 정직함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제가 그녀의 친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버려지는 것과 결과를 감당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저는 인쇄된 종이들을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 지불한 모든 결제의 사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학비, 기숙사비,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봄방학 여행, 여학생 회비, 총 3억 원이 넘어. 그녀의 친구들은 서류를 빤히 쳐다보고 그러다 미나를 쳐다보고 그러다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고펀드미 스크린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이용해 너를 통제했고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지훈아, 제발.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온라인에서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너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결할 거야.
저는 점점 불편해 보이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미나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니? 어떤 것에 대해 스스로 지불한 적도, 심지어 우리가 내가 지불하는 세탁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빨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을. 지훈아, 그만해. 미나가 말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등 뒤에서 나를 ATM 기계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았니? 그들이 나를 조종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웃었다는 것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 제가 가족 저녁 식사에서 알아본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그게 사실이야? 미나는 친구들을 향해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거짓말이 바로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복잡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고 나에게 사라지라고 말했고 나는 그렇게 했어. 이제 너는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삶의 대가를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에서 배우는 대신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낯선 사람들에게서 돈을 사취하려고 하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에게 고펀드미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이 사기 모금 행사를 중단하고 기부한 사람들에게 모든 돈을 돌려줄 거야. 너희는 버려지고 학대받았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하는 공개적인 사과를 게시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동안 8년 동안 너희를 부양했던 남자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출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러지 않으면 미나가 도전적으로 들리려고 애썼지만 주로 겁에 질린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재정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거야. 네가 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과 함께 나를 패배자라고 부르고 내가 떠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하는 것과 함께 나는 모두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도록 할 거야. 테이블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에게 24시간을 줄게. 제가 서류를 모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제가 걸어 나갈 때 저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미나야. 무슨 일이야? 너는 그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 위해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국정원의 제 옛 동료 박준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을 유지했고 그는 항상 제가 솔직한 말과 유용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그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네가 힘든 이혼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네 아내가 내 재정 상황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어. 구체적으로 그녀는 네가 국정원 시절부터 숨겨둔 자산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자산? 일반적인 재무 공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종류. 해외 계좌, 암호화폐, 현금. 그녀는 내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법의학 회계사를 고용했어.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 정보를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찾은 것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준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그녀는 내 업무 기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의심스러운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의심스럽다고? 예를 들어, 네가 압수된 자산에서 돈을 빼돌렸거나 부적절한 이유로 증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것. 그녀는 내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너를 조사받게 만들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 몇 주 동안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갑자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서윤이 우리 결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제 평판과 잠재적으로 제 자유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준수야, 부탁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나는 회의를 주선해야 해. 서윤, 그녀의 변호사. 나, 그리고 내 변호사.
중립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나는 이것을 한 번에 끝내고 싶어. 3일 후 우리는 시내 연방 건물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유는 그녀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법의학 회계사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와 부국장 자격으로 참석한 준수를 데려왔습니다. 서유는 준수를 보고 놀란 것 같았지만 우리 모두 회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켈러헨 부인. 제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 의뢰인의 인격과 재정 거래에 대해 몇 가지 비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습니다. 서윤의 변호사, 박수진이라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 이혼 절차에서 완전한 재무 공개를 보장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켈러헨 씨가 숨겨둔 자산이 있다면 없어 제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네가 내 배경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 몇 가지 명확히 해두자. 저는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의 제 전체 재무 기록입니다. 은행 명세서, 세금 신고서, 사업 기록, 모든 것. 제가 번 모든 돈이 완전히 기록되고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서윤의 회계사가 서류철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을 보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한 비난에 대해 이야기하자, 서윤아. 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재정적으로 통제적이라고 말했어. 너는 내가 국정원 시절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 너는 나를 범죄자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나는 네가 범죄자라고 말한 적 없어. 서윤이 반박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켈러헨 부인, 당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전 동료 3명에게 연락해서 지훈의 업무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가 부패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가 돈 세탁이나 자산 절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재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야. 너는 나를 파멸시키려고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네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좋은 결혼을 벌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저는 서류철을 열고 재정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야, 서윤아. 내가 가진 모든 돈은 정직하게 벌었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은 내 사업이나 국정원 월급에서 저축한 돈으로 구입했어. 비밀 계좌도 숨겨진 자산도 설명할 수 없는 수입원도 없어. 그녀의 회계사는 이미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제가 계속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사라지라고 말했을 때, 네가 나를 단지 돈줄로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너는 내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법적으로는 아니야. 그건 법원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저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8년 동안 너와 미나를 위해 지불한 모든 비용의 기록이야. 집, 차, 신용카드, 패션 부티크 기부금, 대학 등록금. 총 5억 원이 넘어. 서유는 숫자를 빤히 쳐다보았고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려고, 내가 내게 필요한 남편이자 의붓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쓴 5억 원.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어. 너는 나에게 사라지라고 말했어. 너는 등 뒤에서 나를 비웃었고 내 딸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어. 저는 서류들을 모아 서류철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가거나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무책임 이혼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공정하게 나눕니다. 너는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부양비를 받고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길은 내가 불륜 혐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실패한 사업에 쓴 모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나는 우리 결혼이 왜 끝났는지 모두가 정확히 알도록 할 것입니다. 서윤의 변호사는 그녀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깨달음과 같은 무언가. 나는 몰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나는 복수심 때문에 추적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추적했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네가 필요한 것이 돈이나 물건이나 더 큰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어. 네가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 방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서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책임 옵션을 선택할 겁니다. 좋아.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서류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동안 서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늙고 피곤하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지쳐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거의 그녀를 동정할 뻔했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아. 사과는 내가 너를 다시 믿게 만들지 않아. 내가 내 개인 비서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지 않아. 알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저는 그 회의실을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저를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부양하는 지친 부담으로부터의 자유. 6개월 후 저는 강원도의 작은 집 현관에 앉아 지역 보호소에서 구출한 독일 shepherd 믹스인 제 새 강아지가 마당에서 다람쥐를 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혼은 3개월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서윤은 제가 집을 판 후 집값의 절반과 2년간의 제한된 부양비를 받았습니다. 미나는 공립학교로 옮겼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기술 수리점을 지훈에게 팔았는데 그는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저는 통나무집을 완전히 사고 작은 회사들을 위한 IT 보안 컨설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고 제 시간을 정하고 제 고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지불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서서히 죽이는 삶에서 행복한 척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경계를 존중하고 때로는 남자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가끔 울렸습니다. 서윤은 이혼 후 첫 달에 몇 번 전화했고 보통 그녀가 어떤 실용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수기, 자동차 보험, 세금 신고. 저는 정중하게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연락처를 주었지만 어떤 것도 직접 고쳐주겠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나는 제가 강원도로 이사한 지 약 2개월 후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고 덜 요구적이었고 더 불확실했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끔찍하게 굴었다는 것을 알고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나도 궁금했는데 언젠가 너를 방문해도 될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였고 내가 그것을 헛되이 버린 것 같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내 의붓아버지로서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서도 아니야. 만약 내가 방문하고 싶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두 명의 어른으로서여야 해. 알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녀는 아직 다시 전화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에 직면했을 때 변합니다. 때로는 쓰라리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집니다. 저는 미나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서윤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서 만났던 변호사 박준수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제가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작은 부티크를 다시 시작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결혼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아니면 단지 새로운 사람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강아지, 저는 그를 레인저라고 이름 지었는데 현관으로 다시 달려와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는 좋은 동반자였고 집착하지 않고 충성스러웠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호수 건너편에서 배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옛날 삶에서 낭비했을 그런 종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바빠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제 휴대폰이 문자로 울렸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것을 무시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리하고 싶지 않은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지훈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길 바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은퇴하지 않았어. 그냥 이사했을 뿐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서 기뻐. 제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마가렛이 경고했던 쓰라림은 결코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나 후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제 방식대로 삶을 만들 자유. 불합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 저에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떠날 자유. 서윤과 미나는 제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었던 저의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더 강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인저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고 제 다리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사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마도 호수까지 하이킹을 갈 것입니다. 확실히 현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었지만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며 제가 그녀의 전화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멈췄던 모든 때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급히 해결했던 모든 위기, 제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해결했던 모든 문제. 그러고 나서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끄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화는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구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종은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